크리스찬 디올은 1905년 1월 21일 프랑스의 해안 도시 그랑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부유한 비료 사업가의 둘째 아들로 유복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디올의 가족은 노르망디 해안을 내려다보는 아름다운 저택에 살았으며 그의 어머니 마들렌 디올은 우아함과 정원 가꾸기를 사랑하는 세련된 여성이었습니다. 디올은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의 세련된 취향과 우아한 스타일에 깊은 감명을 받았으며 이는 훗날 그의 디자인 철학에 중요한 영감을 주었습니다. 디올이 5세가 되던 해 가족은 파리로 이주하였고 그는 그곳에서 예술과 문화에 대한 관심을 키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디올은 원래 외교관이 되기를 바랐던 아버지의 뜻에 따라 파리 정치학원에 진학했지만 사실 그의 관심은 정치가 아니라 예술이었습니다. 1928년 학업을 마친 후 그는 가족의 지원을 받아 친구와 함께 파리의 작은 갤러리를 열어 피카소, 달리, 장 코크토 같은 현대 예술가들의 작품을 전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929년 세계 대공황으로 인해 가족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1931년 갤러리를 닫아야 했습니다. 집안이 몰락한 뒤 디올은 생활비를 벌기 위해 패션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잡지에 드레스 스케치를 제공하거나 다른 디자이너들의 의상을 그리는 일을 했습니다. 이때 그의 그림 실력과 디자인 감각이 패션 업계에서 조금씩 주목받기 시작했고 그러던 중 1938년 프랑스의 저명한 디자이너 로베르 피게의 패션하우스에서 조수로 일하며 본격적인 패션 세계에 발을 들였습니다. 피게는 디올의 재능을 높이 평가하며 그의 디자인에는 여성성을 찬미하는 부드러움과 고급스러움이 있다라고 칭찬했다고 전해집니다. 디올은 여기서 본격적으로 여성복 디자인을 배우기 시작했으며 그때 만든 몇 가지 드레스는 여성의 몸매를 부드럽게 감싸면서도 우아함을 잃지 않는 스타일로 호평을 받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디올의 삶에도 다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군 복무를 마친 뒤 1941년 디자이너 리시앙 르롱의 패션하우스에 합류해 일하게 되었습니다. 전쟁 중에도 파리의 패션 산업은 유지되었고 르롱 하우스는 독일 장교 부인들과 프랑스 상류층 여성들을 위한 옷을 만들었습니다. 이 시기 디올은 실용성과 우아함을 결합하는 법을 배웠으며 고급스러움과 편안함을 조화시키는 디자인 감각을 더욱 발전시켰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패션 업계도 다시 활기를 찾기 시작했지만 대부분의 여성들은 여전히 간소하고 실용적인 전시 스타일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디올은 전혀 다른 비전을 품고 있었고 여성들에게 다시 아름다움과 우아함을 돌려주고 싶다는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1946년 프랑스 섬유 사업가 마르셀 부삭의 지원을 받아 크리스찬 디올이라는 자신의 이름을 건 패션 하우스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부삭은 디올에게 기존의 패션 하우스를 맡아달라고 제안했지만 디올은 완전히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고 주장했고 부삭은 그의 열정을 믿고 투자하기로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1947년 디올은 첫 번째 컬렉션을 발표하였고 이 컬렉션은 패션 역사의 길이 남을 뉴룩이라는 혁명적인 스타일을 탄생시켰습니다. 그는 날씬하고 직선적이던 전시 스타일을 완전히 뒤엎고 잘록한 허리, 풍성한 스커트, 둥근 어깨선을 강조한 디자인을 선보였습니다. 디올의 디자인은 여성의 곡선을 강조하며 극도의 우아함과 화려함을 담아냈습니다. 이 컬렉션은 패션계에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고 패션 저널리스트 카멜 스노우는 이건 새로운 룩이에요 라고 외치며 이 스타일에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뉴룩은 전쟁 후 단조로운 패션에 지친 여성들에게 신선한 충격과 환희를 안겨주었고 파리는 다시금 세계 패션의 수도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디올은 단숨에 스타 디자이너가 되었으며 그의 이름은 전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디올 하우스의 첫 컬렉션과 함께 브랜드의 첫 향수 미스 디올이 출시되었는데 이 향수는 디올이 가장 사랑했던 여동생 카트린 디올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것으로 그녀의 강인한 정신과 우아함을 담아 탄생한 작품입니다. 이렇게 크리스찬 디올은 유년기의 예술적 감수성, 가족의 몰락과 전쟁이라는 고난을 거쳐 42세의 나이에 자신의 패션 하우스를 세우고 단 한 번의 컬렉션으로 패션 역사를 바꾸는 전설적인 디자이너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디올은 이 흐름을 놓치지 않고 매년 새로운 컬렉션을 선보이며 세계 패션을 선도하기 시작했습니다. 1948년 크리스찬 디올은 미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위해 뉴욕의 첫 번째 해외 지사를 설립했습니다. 이를 통해 브랜드의 글로벌 확장을 가속화했으며
같은 해에 향수 사업도 시작하여 크리스찬 디올 퍼퓸을 런칭했습니다. 디올의 컬렉션은 매 시즌마다 화제가 되었고 라인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실루엣을 계속해서 발표했습니다. 1948년의 곡선과 직선을 결합한 실험적인 디자인 지그재그 라인, 1950년의 꽃잎처럼 부드럽게 퍼지는 튤립 라인과 1954년의 보다 직선적이고 슬림한 디자인 H라인. 1950년대 할리우드와 왕실에서도 디올을 사랑했습니다. 마릴린 먼로, 그레이스 켈리, 에바 페론 같은 세계적인 여성들이 디올 드레스를 입으며 그의 명성을 더욱 높였고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즉위하면서 디올 드레스를 선택한 것도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디올의 황금기가 절정에 오르던 1957년, 그는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 디올은 이탈리아 몬테카티니에서 휴가를 보내던 중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는데 향년 52세였습니다. 그의 죽음은 패션계에 큰 충격을 안겼지만 크리스찬 디올 하우스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디올은 자신의 보조 디자이너였던 이브 생로랑을 생전에 이미 후계자로 지목해두었습니다. 당시 이브 생로랑은 고작 21세의 젊은 나이였지만 디올은 그의 재능을 일찌감치 알아보고 후계자로 삼았습니다. 1958년 생로랑은 디올 하우스에서 자신의 첫 번째 컬렉션인 트라페즈 라인을 발표하며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 라인은 어깨가 좁고 허리에서부터 A자로 퍼지는 실루엣으로 뉴룩의 강렬한 곡선을 좀 더 편안하고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스타일이었습니다. 하지만 1960년 프랑스 군대에 징집되면서 디올 하우스를 떠나게 되었고 이후 자신만의 브랜드를 설립해 패션계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다졌습니다. 이브 생로랑의 퇴장 이후 디올 하우스는 마르크 보앙을 새 수석 디자이너로 임명했습니다. 보앙은 무려 28년간 하우스를 이끌며 절제된 우아함과 고급스러움으로 디올의 전통을 지켜냈습니다. 1989년에는 잔프랑코 페레가 디올의 첫 이탈리아인 디자이너로 등장하여 구조적인 디자인과 화려한 드레스들로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1996년 존 갈리아노가 수석 디자이너로 임명되면서 디올은 또다시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였습니다. 갈리아노 특유의 화려하고 극적인 스타일은 2000년대 패션계를 뒤흔들었습니다. 과감하고 연극적인 옷트 꾸띠르로 디올을 부활시킨 그는 패션쇼는 하나의 예술 퍼포먼스라는 개념을 확립했습니다. 2012년 라프 시몬스가 디올을 맡아 미니멀하면서도 정교한 스타일로 변화를 이끌었고 2016년에는 디올 최초의 여성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인 마리아 그라치아 키우리가 여성의 강인함과 자유로움을 담은 디자인을 통해 현대 여성들에게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디자인 슬로건인 We should all be feminists 티셔츠는 지금도 상징적인 패션 아이템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 크리스찬 디올은 단순한 디자이너를 넘어 우아함과 혁신을 결합한 브랜드 철학으로 여성의 아름다움을 해방시킨 인물로 기억됩니다.